홈즈의 나라 영국에 갈 거야. 갔다 왔더니 또 그 1호가 있는 거야 벌써 대한민국에. 원래 2호, 3호들이 말이 많아. 하나, 둘, 셋. 네가 소속사 계약을 했다고? 나는 부럽지가 않아. 왜냐면 나는 이미 소속사가 있거든. 우리 집 소속사. 아내가 대표고 딸이 코디네이터고 아들이 로드 매니저야.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아유, 내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인생 참 힘들게 산다. 첫 번째로 66주라고 해놨어요. 66주는 뭐야? 66주. 키가 166. 내 딸 키가 그럴 166. 수도 있는데 66주는 사이즈. 아, 그건 우리 팀 이름인데 우리가 동갑이야. 누구랑? 이룡이랑? 이룡이랑 나랑. 아, 66년생이야? 1966년 동갑인데 그런데 뭐 외모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늘 내가 뭐 이룡아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막 욕을 해요. 건방지다. 그럴 수도 있겠네. 동갑이라고? 잠깐만, 근데 일룡아 나 그때 저번에 회식하면서 얘기해줬잖아. 6호라면서 원래. 꼬였다면서. 싸가지가 없다니까. 꼬였다면서. 싸가지가 없다니까. 아니 이건데 왜 66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계속 동안이라 그러잖아? 동안이라 그래서 욕먹는 게 아니고 원래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게 묻어가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요즘 둘이서 케미를 잡았더라. 같이 탈모였어. 나 콤비네 이러잖아. 누가 먼저 시작했어? 프로파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 누가 1호야? 그거 논란이 많은 것 같아. 그 1호는 공식적으로 권일용. 그거는 이제 명확한데.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네. 여기 좀 뭔가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일용이는 자기가 원해서 프로파일링을 한 게 아니야. 그럼. 일선에서 막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지문의 위치를 잘 찾아낸다. 이 이유 하나로 그럼 일용이 네가 해. 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 사실 그창훈이 1호네. 내가 나는 이걸 이 대한민국에 없는 선진 수사 기법을 배워와야 되겠어.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에 갈 거야. 직전에 날아갔어. 그럼 억울하겠다. 억울하지. 갔다 왔더니 또 그 1호가 있는 거야 벌써 대한민국에. 뭔가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 내 건데 뭔가 누가 뺏어간 진짜 느낌. 1호인데. 원래 2호, 3호들이 말이 많아. 명호니까 가만히 있잖아. 그래, 이러고 말하고 듣고 있잖아. 솔로 콤즈를 한국에서 잡힌 범인 중에 영어 잘하는 놈 한 놈도 없어. 범죄 방식도 다를 거고. 맞아. 배경도 거기 있지 왜 왔어? 원조 할머니 집 옆에 다 원조라고 써있잖아. 내가 필요할 줄 알고 왔지. 사건 현장에서 상대이 왔는데 일룡이는. 아유, 그럼 나는 이제 강력도 하고 이제 그 CSI도 하고 이렇게 참 우여곡절 끝에 고민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했는데 여기 왔어요. 그 와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와서 쓸데없는 부서를 이렇게 돌아다니더니 쓸데없는 말을 많이 좋아하네. 원래 연락처럼 이런 부서를 뭐 돌아다니더니 그때 마침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이제 막 인터뷰 요청이 오는데 내가 현직에 있으니까 이 인터뷰를 못 하는 거야. 그때 자기가 살짝 그 팀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1호인 것처럼. 아니 근데 행세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1호 프로파일러라고 막 나오는 거야, 자막이. 그 자기가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본인도 타이밍을 놓치지 그래서 않고 있더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현직을 떠난 뒤에 그렇게 많이 나간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알고 그 싶다? 이후에 내가 이건 내가 이제 혼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갔더니 그때부터 논란이 됐지 이제. 야, 과연 누가 1호? 누가 1호냐? 누가 원조냐?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네가 1호 해라. 내가 최초할게. 사실 내가 기회를 놓쳤어. 저런 놈 좋아해.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지. 초기에 사실 제가 1호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딱 그 기회를 놓치니까 맞아.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안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 고의가 재밌게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래 범죄자들이 이렇게 변명. 아니 그러면은 제가 자백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럼 일용아 지금 몇 호까지 있어? 지금은 사실 그게 1호 이유가 의미가 없고 공식적으로 기수로 1기를 뽑았어. 그래서 프로파일러 1기를 뽑고 그 일기를 그 일용이가 현직에서 나는 경찰대 교수로 그 친구들을 다 교육시키고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그들의 이제 멘토와 스승이 된 거지. 아니 근데 차고리 얘기하기로는 프로파일러 협회가 있다면서. 있지. 대한민국 최초이고 아직까지 유일하지. 최초야 최초. 이건 이러네. 그 1호가 아니고 최초야. 아, 여기 미국 1호, 국내 1호 하면 되겠네, 둘 다. 그리고 둘 다 아니, 1호가 될 수 없다. 입장에서는 미국 프로파일러 협회 그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느낌 아니야? 아니 왜 이런 줄 알아? 왜 이래?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혼자 계속 있는 거야. 이유가 아무도 안 나와. 해운이 어떻게 되는 건데 거기는? 자격 시험이 있어? 그럼 무척 어려워. 우선은 그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그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 되거든. 프로파일링 이론하고 그다음에 사건 케이스가 주어지면 주어진 케이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분석 보고서 써야 돼. 전부 영어로.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파, 현장파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제 표현하지.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왜냐면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이 재구성되는 것이 우선돼야 되거든. 예를 들면 혈흔의 그 물방울의 지름의 크기를 재가지고 과학적으로 재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창원이는 현장을 안 가? 가지. 난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89년부터 92년까지 있었지. 현장을 뛰고. 3년만 있었다라고 지금 저거. 14가지 근거가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분석들을 해가지고 자 오후 한 2시경에 살인 사건이 났단 말이야. 근데 내 아내야. 예를 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뭐 아내랑 뭐 어쩌고 막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할 거 아니야. 2시에 사건이 났어. 그러면 2시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2시가 지난 이후에는 아내가 하던 용어가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소름.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심리적 거리가 멀게 자기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런 대박이다. 그 근거들이 의외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해주면 안 돼? 얘기해줘도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아 근데 여기서 얘기해주면 이거 혹시라도 범죄자들이 보고 아 다음에 잡히면은 아내가 계속 이러면 당신은 결혼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수사기법이 노출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숨기려고 하는 게 더 많이 보여. 그래서 지훈 누나랑 동민이 형도 크라임씬에서 나름 탑이거든. 근데 여기 리얼 탑이 와가지고 우리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거 못 느꼈어? 우리도 항상 어떤 직업병이 있잖아. 그래 평상시에도 취조톤이지. 취조는 사실은 이게 좀 다른데 취조는 프로파일러 역할은 아니야 사실은. 취조는 경찰이 하겠지. 수사팀이 아니 프로파일러도 경찰인데 난 경찰이야. 난 경찰이야. 취조는 형사들이 하겠지. 프로파일러가 하는 게 아니라. 수길만의 정답인 게 역할이 달라. 그 역할이 다른 거야. 삐지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끝까지 자백을 안 해. 그럼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돼가지고 자백을 받기 위한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쇄살인범 자백을 내가 이제 뭐 강호순이 김길태 이런 범죄자들 직접 내가 자백 받았거든. 직접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럼 직접 그렇게 만나서 수사에 투입된 게 한 1,000명 넘지. 공식적인. 솔직하게 무서울 때도 있지. 무섭지 않아. 왜냐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서울 시간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만약에 수가 많차고 있어. 수가 안 차고 있어. 내가 풀어줘 가서. 아 진짜? 진짜? 마음 편하게 얘기하라. 조사실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안에 있는 1대1로 있는 거야? 또 모르지. 근데 그 흉악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비겁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도 없는데 약한 피해자 앞에서는 엄청나게 무섭고 괴물 같고 강하지만 잡혀와서 경찰관 앞에 있으면 그렇게 또 약한 놈이 없어. 영화에서처럼 취조받다가 막 달려들고 이런 거 없어? 아주 드물지. 그런 거 없어. 영화 같은 얘기구나 그거는. 그 취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사 면담이라고 하거든. 과거엔 우리가 취조라 그랬어. 막 강압적으로 불어. 조선 다 나와. 뭐 이런 거. 호동이가 맨날 하는 건데. 옛날에. 지금 그건 인권 침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범죄자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프로파일러는 사실 그의 내면을 끌어내야 돼. 너는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어떻게 자라왔으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그걸 알아내야 되거든. 그렇게 하려면 막 취조하듯이 꼬치꼬치 캐묻고 강압적으로 해서는 그게 안 나온다고. 아니 근데 창원이는 그 이제 미래 사회 뭐 자격이 있는데 본인하고 1대1 면담을 해야 된다고? 뭐 사위보다 전에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치. 옛날에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1대1 면담을 통과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나랑 밀폐된 곳에서 1시간. 안 사귀는 아니 나는 공감하는 게 그런 거를 티를 안 내는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이 필요한 거죠. 나도 벌써부터 아 우리 딸 나중에 시집 간다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있거든. 벌써부터? 사회를 딱 진짜로 바른 사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면 딸이 이제 나 컸다라고 생각하고 진호가 사회감으로 왔다라고 하고 얘기 한번 해봐. 그래 진호라고. 예. 근데 너는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뱀눈깔이었어. 어렸을 때 좀 귀여운 눈이었는데 자라면서 아 그래? 예. 잘하면서 만나자마자 무슨 사건 때문에 눈가리가 그렇게? 근데 아버지 저 처음 뵀는데 눈깔 얘기 처음 봤으니까 하지 야. 그러면은 결혼한 다음에 30년 있다가 하냐? 너는 처음부터 눈가리가 이상해서 그때 하냐? 아버님 딸이 저를 더 좋아하는 거지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기대가 있네, 기대가. 야 일단 문 좀 잠가봐. 죄송한데 저 한달한 피고 역시 개그맨. 잘한다. 지금이 안 그러지만. 진호 같은 진솔한 모습을 오히려 바라는 거야, 사실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고분고분하게 내 뭐 의도가 무엇일까 그 의도에 맞춰서 대답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오는 사람은 사실 위험하거든. 인간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반응도. 그럼 자기 진솔한 감정 그대로 드러내야지. 아니 프로파일 핵이 그분들 5개만 가지고 심리 고수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네. 운이지. 새로운 직업 찾는 거 아니에요? 자, 백, 권일용, 그냥 덕, 표창원. 이대만 벌써 30년째 나오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애손 탈락했던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됐습니다. 진정한 프로파일러 가기. 여기서 이기신 분이 프로파일러 원조가 되시는 겁니다. 원조세요. 서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원조입니다. 예. 난 포기가 없게. 포기가 없습니다. 여기 인정입니다. 진 사람은 콜! 됐습니다. 자, 타이틀을 콜! 떼버립시다. 콜 했습니다. 여기로 그냥 끝났습니다. 콜입니다. 자, 멋있어. 궁금하다. 원래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조금 아닌데 질문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질문할 수 있게. 근데 뭐 이게 뭐, 자, 이마에 붙이시면, 자. 이런 어때? 뭘? 누가 더 클 것 같아, 숫자가? 솔직하게. 내가 더 높지. 내가 더 높지. 정말? 확신해? 누가 더 높을 것 같아? 내가 살짝 높을 것 같은데? 살짝. 자, 자신은 분이 먼저 배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높다면서. 자 그러면 3개. 그러면 3개. 올인. 한 번에, 올인. 한 번에, 올인. 한 번에. 자, 2개를 남겨놓을 것인가? 프로파일러 원조를 걸고 하는 게임. 하나, 둘, 셋 하면 한 판을 끝내는 거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에 갈 거야. 갔다 왔더니 또 그 1호가 있는 거야. 벌써 대한민국에. 원래 2호, 3호들이 말이 많아. 하나, 둘, 셋. 여러분들도 인생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이런 게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영화 타짜 보는 거네. 교수님 바둑을 더 가져가세요. 나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시원시원하게 한 번에 끝났습니다. 짱 재밌었다. 계속해서 이제 명탐정 동아리의 희망사항인데요. 꿈을 잃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꿈을 잃지 않는 자들. 되게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인데 꿈이란 게 때로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이들만의 전유물 같이 얘기들을 하잖아. 난 그게
그 동의가 안 되거든. 그렇지. 지금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나도 그렇고 일용이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원래 해오던 이 프로파일링도 있지만은 예능도 참 이렇게 더 자주 많이 좀 불러줬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 서로의 꿈이 잘 좀 연결어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표기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제 좀 뭐 따로 부르는 꿈도 있지. 엮지 말고. 엮지 말고. 져가지고 지금 또 삐졌네. 어머 일용이는 나랑 나가면 피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능이라 하더라도 이게 뭔가 게임 대결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승부욕이 발동하고 그렇지, 진지해지고. 찜찜한 게 싫구나. 이거 내가 안 졌잖아. 오늘 밤새야 돼. 근데 창원이가 일용이 모델로 한 거라고 해야 되나? 소설을 쓴다며. 이렇게 추리 소설을 지금 8년째 쓰고 있는데 진짜? 일용이를 캐릭터로 해가지고 쭉 써오고 있거든. 근데 일용이가 나한테 잘하면 그 캐릭터가 되게 좋은 역할로 막 이렇게 소설에 나도 모르게 나와. 근데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하잖아. 찌질한 모습으로 막 바뀌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8년째 이미 완성돼 있는데 계속 성격을 바꾸는 거야. 한 80% 왔어. 완성은 안 됐고. 나머지 이제 20%가 남아있으니까 그거 보다가 다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되잖아. 그럼 그때 이제 수정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창원이는 연기의 꿈도 있다고? 내가 홍콩 무술배우가 될 뻔했거든. 진짜로?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도 2단이었어. 2단 심사할 때 그 홍콩 무술 영화 감독하시는 황 선생님이 오셨어. 우리 학기도계 대부격 되시거든. 아드님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홍콩에서 무술 배우로 성공시키겠다고. 나는 만약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정말 와 내 꿈이 실현되나 보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데 안 됩니다. 꿈이 좌절됐거든. 그게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그 현업 은퇴도 했지.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한 개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만약에 홍콩 갔으면 폴리스 스토리에 표창원 나왔겠네. 성룡이랑 거의 양대 산맥으로 오잖아. 왜 그 있잖아 리얼리스트 테이큰. 테이크.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그게 내가 해보고 싶은 역할이 바로 그거야. 리암 닐슨의 테이큰. 액션 잘하겠다. 진짜 딸을 막 구하기 위한 거니까 분노도 있고. 연기도 일용이가 1호야. 미리 찍었어 지금. 언제든지 포에 나와. 진짜. 잡범으로 나와 아니면은 거기 구멍으로 나는 나와. 거기 나온 쿠니무라 준인 줄 알았네. 일용 파스포. 쿠니무라 준인 줄 알았어. 그치? 사실은 그래. 진짜 제일 웃기려면 진짜 잡범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초롱이 같은 걸로 나온 거 아니야, 초롱이.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영화가 이제 내년 개봉이잖아 포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오는 것만 이제 얘기가 됐는데 뭐 창원이 같이 이런 원대한 꿈을 꾸다가 이제 무너진 사람들 많이 봤잖아 주변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이제 조언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좀 생각 중이지. 아니 근데 창원 입장에서는 봐봐봐. 이제 어쨌든 뭐 일용이는 지금 이제 영화도 지금 찍겠지 이미. 본인은 연기자 꿈인데. 그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소속사 계약을 했더라고. 진짜. 은이네. 뭔가 계획된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질투가 좀 생기나? 좀 부럽기도 하고.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노래 그거 앨범 준비도 하나 보다. 부럽지 않아? 네가 소속사 계약을 했다고? 나는 부럽지가 않아. 왜냐면 나는 이미 소속사가 있거든. 우리 집 소속사. 아내가 대표고 딸이 코디네이터고 아들이 로드 매니저야.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아유, 내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인생 참 힘들게 산다. 아유, 드라마 나왔어 드라마? 본인 모델로 한 드라마가 하긴 있었죠. 악의 마음을 읽는 자. 그거 드라마. 사실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뭐 프로파일러라고 나나 창원이가 나와 있지만 이건 한 개인의 능력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건 없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힘을 합쳐야 되거든. 그런 의미와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제 잘 알려서 이 범죄자들이 큰 놈이라도 좀 뭐 뉘우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목표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만들어졌는지를 썼거든. 이걸 드라마로 만들겠다고 이제 제작팀에서 감독하고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거절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 현장에 다 나가 있었던 사람인데 또 범죄자 역할로 막 엄청난 배우들이 와가지고 막 무슨 서사가 있는 것처럼 막 뭐 이런 연쇄살인 역할을 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사연이 있는 척. 막 반대를 했어. 근데 한 30분을 듣고 있던 감독이 갑자기 그 교수님 역할로 김남길 배우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건 진작 얘기하지. 진짜 그 얘기부터 하지. 처음부터 그러셨어야지. 바로 오케이 했을 아니, 청원이는 기분이 어땠어? 김남길 배우가 일용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 싱크율이 안 맞으니까. 만약에 창원이라면 근데 본인 역할로 누가 어울릴 것 같아? 누가 해도 어울릴 것 같긴 하다. 손현주 씨 정도가 제일. 잘하시지. 내가 맞지. 네. 생각해놨던 고민을 많이 하셨네. 요즘에 잔혹범죄자들이 완전 길거리에서 묻지마 막 깔로 찌르고 가면 갈수록 너무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지더라고요. 법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걸까? 왜 이런 걸까 이게 요즘에? 그런 범죄들이 우리가 묻지마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사실 묻지마는 없어. 당사자와 가해자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마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묻지마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묻지마라 그러면 이 범죄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이 사회가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실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 분노 범죄거든. 많은 좌절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면 사실 저절로 공격성이 높아지거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한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분노의 핵심들을 찾아가는 그거부터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어떻게 좀 피해야 돼? 뭐 예방 방법이 있어? 이걸 어떻게 피해? 사실 피할 수가 없지. 범죄 예방 교육을 내가 많이 하거든. 그때 얘기하는 게 방어적 생활이라는 개념이야. 아하.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가진 가장 좋다라는 것을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신림역 사건이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건 피해자가 어떻게 예방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그거는 사회가 예방을 해줘야지. 예, 그런 범죄자들 그 전에 다른 전과에서 분명히 충동성 또는 반사회성, 공격성, 폭력성 이게 확인이 됐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그의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거야. 그 이면에는 그런 괴물 같은 범죄자들이 왜 생겼느냐? 어렸을 때부터 아동 학대, 방임 혹은 과잉 보호 이렇게 커나가다가 결국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전혀 어떤 개선을 못 해주고 나중에 와서 그런 갑자기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개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너무 경쟁, 성공 뭐 이런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더 서로를 존중 배려하는 사회로 바뀌어야만 사실 그런 범죄가 줄어들지. 근데 약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얼마 전에는 그 장바구니 같은 거 리턴할 때 차 문 안 잠그는 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없을까?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거? 여러 가지 많지. 많지, 많아요. 특히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개인 정보가 너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출이 많이 돼 있지 지금. 근데 반드시 범죄가 그 사회를 따라가거든. 시스템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해. 이게 스미싱 지금 보이스피싱 나오는 게 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편리함이 만들어진 앱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SNS에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애들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애들이 조영철 지금 너무 웃었던 게 탈퇴해. 나 그래 하루에 하나밖에 안 올려. 아니 근데 오빠 실시간으로 동선을 올릴 때가 있잖아. 이게 뭐냐면 사실 개인정보라 그러면 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디에 가고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우리 애가 지금 어디서 잔치를 하고 이런 거 올려놓잖아. 이거 다 개인정보야. 그럴 수 있겠다. 자제할게.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쭉 보면 요즘에는 간판이나 건물 모양마다 다 찾아가 집이나 이런데. 그래서 희철이는 며칠 뒤에 올리잖아, 그지? 나는 나도 그러면 며칠 있다가 올릴게. 오늘 밥 먹은 거를 다음 주에. 여철이 아니 오늘 계정 없애요. 오늘 계정을 없애. 탈퇴하라고. 피해자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당연히 그게 뭐 그 올리는 사람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는 사회적 관념은 절대 잘못된 건데 범죄를 저지른 놈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까지 굳이 우리가 올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자 오늘 함께 해보니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진짜 아이형을 그동안에 보면서 한 번은 언젠가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그동안에 여러 방송이나 예능을 하면서 못 느껴봤던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가슴 허심탄회하게 막 떠들고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특히 우리 아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정말 우리 아들의 참 우상인 우리 호동이랑 장훈이 딱 옆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우리 아형 멤버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민정이는 공부 잘했어? 내가 고1 첫 모의고사 때 담임쌤이 날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야. 아 민정아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가겠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담임 선생님이 우리 때는 넌 고등학교 졸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갔어?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쁘지 않구나. 딱 그래 이렇게 하면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아. 그냥 딱 뒤에 서울대만 들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놀았어. 그래서 이제 고2 말에 정신을 딱 차려서 고3 때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서울대 갔어? K로. 고대? 고대? 아니 네. 근데 이제 잠깐 타임! 아니 고대가 부끄러워? 야 지금 우리 때는 교무실 가면 선생님이 했어. 있잖아 일단 미나리과를 찾아보자. 여기가 학생이 제일 없거든. 고대 무슨 학과 나왔어? 국어교육. 그럼 국어교육학과가 당시에 고대가 셌어, 연대가 셌어? 연대는 국어교육과가 없어. 없어. 그러면은 너 알지도 못하는 나 특기자에서 뭐 내가 뭐 사벌 따지고 이럴 입장은 아닌데 내가 아침 또 올해 연대 홍보대사 아 진짜. 오늘 녹화 끝날 때까지 미안한데 민정이랑은 말을 안 샀어.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으면 됐잖아. 잠깐 궁금한 건데 그러면 거기서 아플 때 우리가 뭐 바르잖아. 그거 고연 발라야지. 고현이 또 고현이라 그래. 아니 근데 진짜 고대 앞에 양국에서는 연고 주세요 하면 안 된대. 고연 주세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아니 솔비가 고려대 행사를 갔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연고전이 나오셔서 너무 기쁘고 고연전 근데 솔비가 갑자기 나한테 왜 고현정 닮았다 그러지? 고현정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지고 고대